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살짝살짝 얼굴을 비쳤던 레이저 블레이드 스텔스 머큐리 화이트 모델,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 모델의 성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라이젠 르누아르 성능으로 업계가 난리가 난 상황에서 인텔 10세대 제품 리뷰하는 건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뭐 일단 산 거니까요. 작년 말에 레이저 블레이드 스텔스의 신형 제품이 나왔을 때 굉장히 설렜던 게 기억나네요. 저만큼 작은 폼팩터에 GTX급의 그래픽을 단 제품은 저게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테스트해볼 노트북은 레이저 블레이드 스텔스 중 인텔 아이리스 그래픽을 탑재한 제품입니다. 외장 대신 내장 그래픽 모델을 구매한 이유는 머큐리 화이트 색상이 예뻐서, 그리고 외장 그래픽 모델은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할인받아서 대략 150만원에 구매한 제품이고요. 그럼 간단하게 스펙을 확인하겠습니다. 인텔 10세대 아이스레이크 i7과 아이리스 그래픽을 탑재하고 있고, 온보드 16기가 LPDDR4X 램으로 램 추가는 불가능하고 256기가 SSD, 13.3인치 풀 HD sRGB 98% 400니트 논글레어 디스플레이, 52Wh 배터리, 1.34kg의 무게입니다. 와이파이 6 지원하고요. 포트는 양쪽에 대칭적으로 USB-A와 C가 한 개씩 달려 있습니다. 양쪽 C 포트를 통해 충전은 다 가능하지만 오른쪽만 썬더볼트 3라고 합니다. 합판 분해는 합판의 별 모양 나사를 전부 풀면 할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열 일은 없을 겁니다. SSD 슬롯도 한 개고요. 다만 보시면 이 크기의 노트북에서 보기 힘든 두 개의 꽤 큰 팬과 두꺼운 히트파이프와 히트싱크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뭐 외장 그래픽이 달려있는 모델도 아니지만 방열 설계 자체는 꽤나 빡세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테스트 결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노트북은 레이저 시냅스라는 일종의 컨트롤 센터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능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전원 사용 시에는 성능 모드로 설정할 수 있고 팬 속도도 수동으로 조절 가능하지만 배터리 사용 시에는 성능 모드가 선택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저전력 노트북들과는 다르게 어댑터 연결 시의 성능 모드와 배터리 사용 시의 균형 모드가 꽤 큰 성능 차이가 납니다. 이 점을 오늘은 좀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시네벤치 R20입니다. 먼저 어댑터를 꽂고 성능 모드로 돌려봤습니다. 처음에 부스트 시에는 거의 40W가 넘는 전력을 확 끌어오면서 순간적으로 100도 가까운 온도까지 CPU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몇 초 되지 않아 전력은 25W로 뚝 떨어지면서 2.7GHz의 유지 클럭을 갖게 되고 CPU 온도는 70도대 중후반에 머무르게 됩니다. 최종 점수는 1653점이고 코맨레이크나 아이스레이크 i5보다는 높은 점수지만 코맨레이크 i7에는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댑터를 뽑았을 때 성능은 많이 감소합니다. CPU의 전력 소비는 15W로 고정되며 클럭은 1.9에서 2.0GHz 정도로 많이 감소된 채로 유지됩니다. 대신 CPU의 온도는 60도 정도로 철저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팬도 거의 돌지 않았어요. 최종 점수는 1157점으로 사실 이 점수면 아이스레이크 i5를 사용한 그램과 동급의 점수입니다. 물론 그램보다는 CPU 온도가 훨씬 낮지만요. 아이다 64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CPU 부하를 주었을 때는 대략 1.5GHz의 클럭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받은 제품은 CPU 코어별 온도 차이가 상당히 크게 측정이 되더라고요. 다음으로 긱벤치 CPU 테스트는 어댑터를 꽂고 시행하였으며 싱글 1235, 멀티 4876점으로 측정되었고 파이어스트라이크 PTX 점수는 전원 연결 시 11141점, 배터리 사용 시 7911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원래 시행하던 패스마크 테스트는 더 이상 리뷰에서 테스트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대신 컴퓨터의 일상적인 성능을 테스트하는 PC마크 10을 테스트했습니다. 어댑터 사용했으며 총점 4271점, 나머지 세부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GPU의 경우 긱벤치 오픈CL 점수는 1101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것도 어댑터 사용한 경우만 측정했습니다. 3D마크 파이어스트라이크 그래픽 점수는 어댑터 사용 시 그래픽 3028점, 배터리 사용 시 2342점이 나왔고 어댑터 사용 기준으로 아이리스 플러스 그래픽 가운데에서는 괜찮은 점수로 생각되었습니다. SSD는 삼성 제품이 들어갔으며 읽기 3371MB, 쓰기 1498MB로 아주 빠른 편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리미어 프로 테스트입니다. 제가 항상 테스트에 사용하는 1080p 시퀀스 인코딩은 어댑터를 사용 시 6분 30초, 배터리 사용 시 10분 15초가 걸렸습니다. 어댑터를 사용 시에는 내장 그래픽을 사용한 것 치고는 굉장히 빠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간단한 풀 HD 편집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래픽 가속을 필요로 하는 효과를 넣을 경우 편집은 좀 힘들어질 듯 합니다. 이번 노트북부터는 같은 시퀀스를 인코딩할 때 설정을
VBR 2패스로 하고 인코딩하는 것도 같이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1패스로만 테스트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VBR 2패스가 시간은 더 오래 걸리지만 더 화질이 우수하고 VBR 1패스와 달리 인텔 내장 그래픽에 퀵싱크를 이용한 인코딩 가속이 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팅으로는 24분 35초가 소요되었습니다. 블렌더 테스트에서는 대표적인 테스트용 파일인 블렌더 BMW 파일을 CPU 렌더링 하는데 9분 15초가 소요되었습니다. 레이저 블레이드 스텔스 머큐리는 외장 그래픽을 따로 탑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eGPU를 연결하지 않는 한 게임용이라고는 부르기 힘들지만 몇 가지만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경우 어댑터를 연결했을 때 최고 옵션 보전 기준에서 프레임은 100프레임 이상으로 나와줘서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했습니다. CPU 온도는 60도대 후반으로 체크되었습니다. 다만 어댑터를 빼는 순간 게임의 프레임은 60프레임 정도로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CPU 온도는 50도대 후반으로 발열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플레이를 기대하긴 힘들겠지만 다소 고사양 게임인 위쳐3 최하업도 한번 실행시켜 보았습니다. 어댑터 연결 시 평균 22프레임, 배터리 사용 시 평균 17프레임으로 도저히 게임을 할 수 있는 프레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52Wh였고 항상 제가 테스트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아카이브를 이용하여 테스트했을 때 밝기 50%, 음량 30%, 균형 모드 기준으로 약 6시간 10분 정도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비슷한 배터리 용량의 코멜레이크를 탑재한 프레스티지 14에 7시간 50분에 많이 못 미치는 결과였는데요. 부하가 적은 상황에서 아이스레이크 노트북의 배터리 효율은 코멜레이크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일단 아이스레이크 프로세서는 동급의 코멜레이크에 비해 내장 그래픽은 더 우위에 있지만 CPU 자체의 성능은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배터리 타임도 더 떨어지죠. 인텔의 10나노 공정은 아직 제대로 가다듬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울트라북으로서의 성능은 나쁘지 않고 발열 관리는 상당히 잘 되는 편이었으며 팬 소음도 작은 편입니다. 다만 전원을 꼽았을 때와 뽑았을 때 CPU의 전력 소모와 성능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왜 같은 CPU를 달고 나오는 노트북들끼리 성능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생기는지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2020g의 아이스레이크가 성능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어댑터를 꼽든 뽑든 CPU의 전력 제한이 15W로 빡세게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능 제한을 건 것은 그 노트북의 쿨링 구조가 그 이상의 전력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레이저 블레이드 스텔스의 경우 25W 혹은 그 이상의 전력도 감당할 수 있는 쿨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배터리 사용 시에 강제로 15W의 전력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는 차갑게 돌아가고 있더라도 성능은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됩니다. 어댑터를 빼면 노트북의 성능은 보통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건 고성능 노트북 얘기고 사실 울트라북은 별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 AMD 라이젠 르노아가 출시된다면 아이스레이크 달인 노트북의 존재 가치는 뭐가 남을까요? 한 가지는 있겠습니다. 바로 썬더볼트 3입니다. 아직 AMD 라이젠 노트북 중 썬더볼트 3 단자를 탑재하고 출시할 제품은 알려진 게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레이저 블레이드 스텔스는 썬더볼트 3 단자에 eGPU를 연결해서 쓰라고 만들어진 제품이죠. 제가 지금 eGPU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테스트는 불가능하지만 CPU의 쿨링이 제법 충실하게 되어 있고 전원 연결 시 성능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 eGPU 연결 시에 CPU 병목 현상으로 인한 성능 저하도 좀 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해외 리뷰를 링크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레이저 블레이드 스텔스의 종합 리뷰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